자, 오늘 처음은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부등식의 증명, 그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부등식이란 뭘까?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우리 방정식 중에서 EX-1은 X 플러스 1. 뭐 이런 거 풀면 X는 2다. 그렇게 해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방정식 중에서 EX-1은 EX- 이런 걸 풀면은요, 얘는 X에다 뭘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지.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우리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해가 한두 개, n 개 있기도 하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좀 집중을 해. 다 집중하고 있는데 치우자시고 너 떠들어라. 집중하려고 모르는 거야? 야,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을 뭐라 그런다고?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부등식 중에서요. 자, 뭐 EX-1은 1보다 크다. 이걸 풀면 X는 1보다 크다라는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나와요. 이걸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X제곱이 크거나 같다. EX-1 이걸 풀면은요, 얘는 항상 성립해. X제곱이 EX-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X에다 몰라도 이거 일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X-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X에다 몰라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우리 실수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래서 얘를요, 이러한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등식은 해 범위가 주어지는 부등식이고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근데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을 알아줘야 되는데요.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이렇게 있는데 절대부등식은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일단 첫 번째,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언제 성립해? 항상 성립해. 그죠?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항상 성립하지. 왜? 이 완전 제곱이 되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항상 성립해서 이런 부등식들을 우린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걸 외워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간혹 나오는 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보다 크거나. 얘는 완전 제곱 만들기에 약간 번거로운 식이잖아. 얘는요, 이걸 변형하면 2분의 1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지? 변형을 하면. 근데 딱 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니까 절대 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외워서 알고 있어야 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당연한데 바꿔놓지 않은 이 상태로 얘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인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예. 자, 거기 중간에 한 문제 보고 넘어갈게요. 854번만 가요. 854번에 보면 a제곱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 ab 더하기 a 더하기 b. 야,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네. 이거야, 이거. 야, 얘는 넘겨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 그죠? 근데 얘가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변형이 되거든.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성립하는 거다.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야, 얘는 어떻게 변형을 하는 거냐면요. 얘를 2분의 1하고 2배를 해요. 2a제곱 2b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자, 얘네 둘이는 현재 같은 식이죠. 안에 2배하고 바깥에 2분의 1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a제곱을 둘로 쪼개고요. b제곱도 둘로 쪼개고요. 2도 둘로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얘랑 a-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그죠? 그 다음에 b제곱하고 1하고 마이너스 2b하고 b-1의 제곱 아니야.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2의 1하면 a-1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형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854번을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알았지? 그런데 거기 문제는 뭐야?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쓰래요. 야, 얘랑 같은 경우는요. 얘가 0이 되는 경우요. 얘가 0이 되려면요. 제곱합이 0이 되는 경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A는 B는 1일 때 등호는 A도 B도 1일 때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으면 0이 돼서 등호가 성립하겠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셔야 되겠네요. 알았죠? 예. 자,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런 게 나와요. 자, 대소관계.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래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니? 얘는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만약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라 그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그런데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될 때 우리가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쓰는 경우도 있어. 언제 이걸 쓰게? 이걸 쓸 수 있는 경우는요.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니 이걸 보여주지 않고 왜 이걸 보여줘? 이걸 보여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얘를 보여줄 수 없는데 둘 다 양수일 때 이걸 이용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절대값이나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식 같은 경우는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제곱한 게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돼. 또는 세 번째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라 그럴 때 A 나누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언제냐면요. A도 양수, B도 양수, 그리고 굉장히 아주 크거나 작은 수. 아주 크거나 작은 수들을 비교할 때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2의 30제곱보다 3의 20제곱이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보래. 야, 3을 20번 곱한 게 2를 30번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보래. 이게 더 클까? 3의 20제곱이? 더 커요. 근데 우린 얘를 빼서 비교를 못하거든? 3을 20번 곱한 게 얼마인지 못 구한다고. 전자계산기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이 3의 20제곱 나누기 2의 30제곱을 해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돼. 어떻게? 얘는 10제곱으로 묶고요. 3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8분의 9의 10제곱이야. 그지요? 야, 8분의 9는 1보다 큰 수라 곱할수록 당연히 1보다 커진다고요. 1보다 큰 수는 자꾸 곱하면 더 커져.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3의 20제곱이 더 크다는 경우를. 알았지? 자, 오늘 배운 첫 번째는요. 절대부등식의 성질과 대소관계를 따지는 법. 대소관계를 따지라 그럴 때 빼는 경우도 있지만 제곱한 걸 빼는 경우도 있다고,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대소관계를 따지라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배우는 거 절대부등식과 이 대소관계 따지는 법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증명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스텝 B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 몇 번이 있는지. 자, 오늘은 이쪽 유형 9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야, 누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이렇게 뺐어. 그죠? 이걸 뺀 다음에요. 얘가 완전 제곱이 어떻게 되니? 야, a제곱 마이너스 ab 한 다음에 완전 제곱하려면 얘 반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걸 제곱한 4분의 1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b의 제곱, 그리고 원래 있던 뒤에 b의 제곱을 쓰면 요게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4분의 3 b의 제곱.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완전 제곱을 만들 때 여기 들어갈 식은요. 얘가 2분의 b가 들어간다고. 완전 제곱을 해보면. 자,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요.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크거나 같으면 같을 때는 언제인지를 뒤에다 써주는 거야. 등호는요.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얘는 b가 0일 때고요. b가 0일 때 얘가 0일 때라면 a는 b는 0일 때 성립하겠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 절대부등식의 성질하고요. 대소관계를 따지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요거 했고, 요것도 풀어드렸고, 요것도 풀어드렸고, 그치? 나머지 여러분이 해봐.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 뭘 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 게 855번.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절대값이 들어간 식은요, 빼서 비교가 안 된다고. 지금 뭘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누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거 빼기 이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계산을 못 한다고 우리가. 이걸 계산을 못 하니까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뺀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도 되는 이유는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됩니다. 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제곱해서 뺀 게 더 커야 더 큰 거야. 하나가 음수일 때 이게 안 되는데. 야, 하나가 음수일 때 안 되잖아, 얘들아. 야,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누가 더 커? 아니,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얘가 더 크잖아. 그죠? 근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가 더 커버리지. 그냥 비교한 거하고 제곱한 거의 비교가 달라지잖아. 하나가 음수일 때. 근데 둘 다 양수일 때는요. 제곱한 게 더 큰 게 원래 것도 더 큰 거다. 둘 다 양수일 때. 그래서 저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비교할 때는요. 별거 아니지만 절대값의 성질이 필요해요. 절대값 계산 성질. 1번. A의 절대값의 제곱은 A제곱과 항상 같아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거하고 똑같은 성질이 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은요. A, B의 절대값과 같고요. 세 번째. A의 절대값 나누기 B의 절대값은 A 나누기 B의 절대값과 같다. 절대값 계산 성질이라는 건 알고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옆에서 말고 밖에서 빼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제곱은 A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2배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 그리고 나서 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의 제곱하고 같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은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똑같단다. 그리고 얘가 A제곱과 같다고요. 그리고 얘는 절대값의 곱은 곱의 절대값하고 같아. 그리고 얘는 B제곱과 같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이 될 테니까요. 얘가 2배 AB의 절대값 마이너스 AB로 정리가 되겠다. 그런데 얘가요 2배 AB 마이너스 AB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될 때가 있지. 김우재, 야, 언제 얘가 이렇게 풀려? 얘가 이렇게 풀릴 때가 언제야? 뭐라고? AB가 양수일 때. 그렇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풀려서 0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풀릴 때가 있지, 그렇잖아. 예, 언제 이렇게 풀려? 양수일 때. 그러니까 A, B가 음수일 때. 그렇지.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풀려서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4AB는 양수니 음수니? 마이너스 4B요? 양수. 양수지. 야, AB가 음수일 때 얘는 양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해줘야 된다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꼭 써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옆으로 가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뭐야? AB의 절대값 마이너스 얘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갈게. 그치?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서 빼서 비교할 때가 있다고요. 언제? 언제 제곱해서 빼니? 대수 비교를 하라 그러는데 왜 안 빼고 제곱하니? 어떨 때? 뭐가 붙었거나 뭐가 붙었을 때? 그걸 다 기억하기 힘들죠. 언제냐면 언제? 어디 갔어? 야, 그거 어디 갔지? 내가 설명한 거? 어디 갔지? 야, 언제 제곱해서 비교하냐면요. 절대값 기호가 있거나 루트가 있을 때. 그냥 뺀 게 계산이 안 돼. 절대값 기호나 루트로 표현된 수는요. 그냥 뺀 걸 계산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곱한 걸 빼는 거다. 알았지 얘들아?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잠깐 보죠.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야, AB가 실수일 때 절대부등식인 것을 찾으래요. 자, 기억해.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 빼기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일단 절대부등식이려면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이거 항상 성립할까? 해보는 거. 어떻게 해보냐면 둘 다 양수를 집어넣어요. 2하고 3일 때. 마이너스 2하고 3일 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하나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아니면 이것도 해봐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왼쪽은 다 5가 되죠. 절대값의 합은. 근데 요 경우는 얼마가 돼? 2 빼기 3.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3. 얘는 2 더하기 3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지. 그래서 이쪽이 더 크지. 얘는 야 이거의 절대값의 합이 이거의 절대값의 합은 다 5고요. 얘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같고 이때도 같고 이때는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크거나 같다고 성립이 되는 거다. 야 부호가 다를 때는 같고요. 야 부호가 다르면 같다고. 같은 수의 부호가 나오면 얘가 더 커서 얘는 항상 성립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다고 얘들아.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될 것 같아. 야 이거 세 개를 언제 증명하고 있냐고. 자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할까 어때? 가영아, 얘 항상 성립할 것 같아? 아니면 항상 성립할 것 같아?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항상 성립해 임마. 야 얘가 둘 다 양수일 때 얘가 더 크지. 둘 다 양수면 그지? 그런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이쪽이 더 크잖아요. 부호가 다르면 이쪽이 더 클 때가 있다고. 대입을 해서 판단한다고.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고. 둘 다 양수 집어넣어보고 부호가 다른 수를 넣어보고요. 둘 다 음수인 걸 집어넣어 보면은요. 부호가 다를 때 이쪽이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판단하는 거야. 째려보고 요건 요럴 것 같아 하는 거 아니야. 둘 다 양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둘 다 음수 넣어보고 판단하는 거다. 알았지? 자, 얘는 어때? 얘는? 얘도요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어넣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둘 다 양수 넣고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넣고 둘 다 음수 넣고 해보면은요 얘네 둘이 항상 성립해요.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봐. 지금부터 10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세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중에요. 산술 기하 코시 슈바르츠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응?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중에 첫 번째 산술 기하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우리가 요 뒤에 오늘 배울 게 산술 기하 평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하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요. 하영아, 얘는 뭐 하는 데 쓰는 걸까? 고민과 합을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그건 상황이고 뭘 구할 때 쓰는 거야? 곱이나 합을 알 때 뭘 구할 때 쓰는 거야? 최소. 맞아. 최대 최소값 구할 때 이걸 쓰는 거야. 여러분한테 문제가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뭘 썼니? 이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를 완전 제곱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한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2차 함수를 이용한 문제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기말에 시험을 보는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어. 뭘 써야 될까? 최대값을 구하래. 뭘 써야 될까? 다원이 너. 뭘 써야 될까?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뭘 써서 구할까? 2차 함수? 아니라고. 산술 기하 또는 코시 슈바르츠. 신우진 군 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래. 뭘 써야 돼? 산술이요. 또는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를 쓰는 거야. 물론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산술 기하를 써야 되겠구나. 코시 슈바르츠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산술 기하는 어떤 식이냐면요.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b. 이게 성립하는 게 산술 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요. 2분의 a 플러스 b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루트 ab를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간고사 때 4점, 기말고사 때 6점, 평균 점수 5점이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야. 4점과 6점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자, 그런데 1월 달에 물가가 4배가 올랐어. 2월 달에는 6배가 올랐어. 그럼 올해 월 평균 물가 상승률은 예. 루트 24배예요. 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루트 24배가 된다고. 뭐냐면 1월이 있고 2월이 있는데 이때 4배가 오르고 이때 6배가 올랐다고. 근데 평균적으로 K배 오르고 K배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 곱하기 6하고 K 곱하기 K가 같아지려면 K는 루트 24가 되는 거야. 그죠? 4배 오르고 6배 올랐으면 월 평균 루트 24배씩 오른 거다라고 평균을 낸다고요. 그래서 비율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요. 기하 평균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항상 산술 평균이 크거나 같은 성질이 있다고.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앞쪽에서 배운 걸로야. a 더하기 b 빼기 2배 루트 ab 해보면 얘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으로 변형이 되거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근데 이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등호는
A랑 B랑 같은 값이면 성립해요. 자,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코시 슈바르츠는 뭐냐면요. 1차식의 제곱과 제곱값의 곱이에요. 제곱, A제곱, B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제곱값의 곱이 1차식의 제곱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이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요. 1차식 제곱합. 제곱합의 곱이 1차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얘는 등호는 A 대 B는 X 대 Y일 때 얘네 둘의 B와 얘네 둘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까지 들어놔야 돼요. 이건 좀 이따 풀 겁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산술기하평균 먼저 써서 문제를 풀죠. 자, 바오나 산술기하를 언제 쓰는 거야? 뭘 구할 때? 최대 최소 구할 때 쓰는 거야. 알았지? 예, 산술기하를 이 식에다 대입하면요 최대 최소가 나와요. 자, 보도록 할게요. 산술기하. 자, 최소값 B를 갖는다고 돼 있잖아. 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x 더하기 y분의 2 곱하기 y 더하기 x분의 8. 자, 양수 xy에 대해서 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일단 괄호가 두 개 나오면 전개하는 게 기본이에요. xy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xy분의 16. 얘는 10, 이게 10이잖아.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6인데 얘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산술계하에 집어넣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의 합은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얘네들의 곱. 앞에 10은 그대로 붙여줘. 야, 둘의 합은 2배의 루트 곱보다 더 크거나 같은 성질이 있다고 아까 증명했잖아.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4, 2, 8, 18이라고. 저 최소값이 18이 되는 거야. 근데 언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 아니야. 그죠? 언제 이게 성립해? 얘랑 얘랑 같은 값일 때. xy의 제곱이 16일 때 xy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x 곱하기 y는 4일 때. 자, x 곱하기 y가 4일 때 최소값 18이 나오는 거다. 알았지? 최소값 구할 때 산술계열 쓰는 거예요. 여기서 산술계열 썼어. 전개한 다음에 얘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곱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제도 한번 볼까? 자, 얘가 최소가 되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괄호가 두 개 나오면 보통 곱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a제곱분의 4.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인데 이걸 최소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산술계하에 넣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얘네 둘의 곱보다. 선생님 밑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는요 그대로 붙여주는 거지. 여기서만 산술계열 쓴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약분해서 루트 4 2가 되니까 4 빼기 5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거다. 그지?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얘랑 얘랑 같은 값일 때. a의 a제곱이 4일 때. 그럼 a제곱은 2일 때가 되겠네. a는 루트 2일 때죠. 양수니까 a가 루트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산술기하는 언제 써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쓴다고. 자, 그 다음에 괄호가 두 개 나오면 곱하는 건데요. 항상 곱해서 풀지는 않아요. 얘는 이렇게 푸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냐면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b분의 a c분의 b 그거 곱하기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 그럼 얘는 역시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c분의 b a분의 c.
뒤에 하나가 더 있어.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는. 그럼 얘도 2배의 루트 a분의 c 곱하기 b분의 a. 그럼 얘가 이렇게 다 약분해서 8이 되거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얘는 최소값이 8인 거야.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뭘 썼어? 산술기하를 쓴 거야. 알았지? 이건 물론 세로로 써도 돼요. 더워, 씨. 그렇죠. 긴발 입고 왔다. 뭐라고? What? 없습니다. 뭐? 더 너 덥지? 우리 진짜. 씨, 우리 씨.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한 달에 막 40만 원씩 나오는데. 선생님 진짜 더운 게 싫어갖고요. 학원에 달린 이거 에어컨이 2천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 더운 게 싫어갖고 좋은 걸로 달았지. 전기세가 좀 덜 나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 전기세 더 나오는 거 알지? 자, 얘는요.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그거 나왔다. 2배의 루트 b분의 a 곱하기 c분의 b.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는 그거 나왔다. 2배의 루트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그거 나왔다. 2배의 루트.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 중에 큰 것끼리 곱한 게 작은 것끼리 곱한 것보다 더 크겠지. 그래서 얘랑 곱하면 좀 전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 여기 다 약분이 돼갖고 자, 산술기하를 최소값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얘는요 왜 상인지 모르겠어. 그냥 치환만 하면 겁나 쉽거든. 얘를요 x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a 더하기 x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뭘 쓸래?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씁니다. 일단 전개하면요 1 x분의 a 더하기 a분의 x 더하기 1이거든. 정리하면 2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a분의 x. 뭘 쓸래? 최소값 구할 때 산술기하 2는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요게 2배 루트 x분의 a 곱하기 a분의 x보다 크거나 같아. 최소값 4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근데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는요 이렇게 곱이 간단할 때 쓰는 거야. 야, 곱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쓰는 거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1. 그지? 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곱이 간단할 때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16. 곱을 구할 수 있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보통 씁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는요 곱을 구할 수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문제야. 왜냐면 얘하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는데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니? 얘랑 얘를 곱하면 알 수 없으니 되지. 선생님 걔는 곱을 구할 수 없는데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고칩니다. 어떻게? 얘를 9배의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로 고치는 거예요. 선생님 9가 더 더해졌는데 9 빼면 될 거 아니야. 똑같아졌지. 좀 전하고 똑같았잖아. 9를 더하고 뺐을 뿐이야. 근데 왜 이렇게 고쳤을까? 김우진 군? 왜 이렇게 고쳤을까? 뭘 구하려고?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친 거죠. 곱을 구할 수 있어야 산술기하를 쓴다고.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려고 그러는데 곱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친 겁니다. 이제 산술기하를 쓰자. 루트. 그거 나왔다. 2배 루트. 얘네들이 곱하면 81. 그리고 뒤에 있다 빼겠고. 그래서 얘가 9가 최소값이 된 거야. 알았지? 근데 그때 x의 값도 구하래. 야, 그때는 언제야? 얘랑 같은 값일 때 9배의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분의 9일 때 약분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일 때잖아. 그죠?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가 0일 때니까 x는 0이구나 마이너스 1일 때다. 근데 x의 범위가 없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대. x는 0일 때가 답이 되겠죠. x는 0일 때 최소값 9가 되는 거야 라고 써준다고요.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써. 자, 얘는요 어떻게 변형할까? 얘는 외워줘야 돼.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 y분의 z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z분의 x 더하기 z분의 y 하고 짝을 줘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y분의 z 더하기 z분의 y 그 다음에 z분의 x 더하기 x분의 z. 그럼 얘는 크거 나왔다. 2배의 루트 1 2배의 루트 1 곱이 다 1이잖아. 그래서 6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곱을 구할 수 있게 둘씩 짝지은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x의 절대값이 x라는 거 x가 0보다 큰 걸 돌려서 얘기한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네들의 곱을 구할 수 있어? 없잖아. 그죠? 근데 왼쪽 두 개를 통분합니다. 얘 x분의 x제곱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오, 야 통분하니까 그냥 곱을 구할 수 있다. 신혼 친구 곱이 얼마예요 얘네들?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얼마냐고 이 새끼야. 아니 x제곱 플러스 1 나누기 x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곱하면 4잖아.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서 둘의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고친 거야. 그러다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분의 9 최소값이 산 거다. 알았지?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친 거죠. 예. 자, 많이 푸니까 그 다음 첫 문제는 니네가 풀어요. 자, 그런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꼭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합이 주어질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합이나 곱이 주어지거나 알 수 있을 때 산술, 기하평균으로 최대치를 구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합이 6이다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산술기하에 걸어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지 2배의 루트 2x 곱하기 3y. 그런 다음에 알고 있는 정보를 집어넣어. 얘가 얼마라고 돼 있어? 6이라고 돼 있어. 약분하면 3이 되겠지. 양변 제곱하면 9보다 작거나 같다 6xy. 그러면 xy는 6분의 9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xy의 최대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다. 그지? 뭘 구하라고 그랬어? xy의 최대값. 그래서 알파는 2분의 3인 거야. 자, 근데 그때 뭘 구하래? xy 값을 구하래잖아.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요 얘랑 같은 값일 때야. 2x가 3y일 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요 3y 대신에 2x 집어넣는 4x가 6일 때니까 x가 2분의 3일 때. 그래서 x에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y는 1일 때 x가 2분의 3 y는 1일 때 최소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다.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곱이 주어졌네 이번에. 야, 합이 아니라 곱이 주어졌잖아. 그런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잖아. 그러면 4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4a 곱하기 2b. 산술 기하평균에 집어넣는 거라고요. 둘이 더한 건 더 2배의 루트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집어넣는 거야. 자, 일단 알고 있는 게 뭐야? a 곱하기 b가 18이야. 이거 곱하면 18이야. 그러면 4, 8 곱하기 18 루트 얘는 루트 16 곱하기 9니까 12네.
그래서 24. 최소값이 24가 되는 거다. 합이나 곱이 주어지거나 알 수 있을 때 산술기하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구하래. 그럼 뭐해? 산술기하에 넣는다고요.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4라고 했으니까 a b분의 4.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어디다 넣는다고? 산술기하에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 그리고 집어넣어. 약분하면 양변 제곱하면 a, b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역수 취하면요 4분의 1 a, b분의 1 부동 방향도 바뀌어서 a, b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이거잖아. 양변에 4를 곱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 a, b분의 4. 최소값이 1이 되는 거야. 약간 복잡하긴 했지만 합이나 곱이 주어질 때 산술기하에 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자,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거 하나로 하지. 자, 어떤 조건에서 얘네들이 평행하대. 평행한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니까 3분의 a는 b분의 1일 때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b가 3일 때 뭘 구하래?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ab 더하기 3ab 더하기 b 더하기 3. 근데 ab가 3이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3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어디다? 산술기하에 넣으라고요. 6은 일단 쓰고 얘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3a 곱하기 b. AB가 3인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9가 되니까 3이 되니까 6이 되니까 최소값이 12가 된다고요. 알았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풀고 더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끊어갈게요. 지금부터 15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술평균, 기하평균 응용 문제 870번.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가 될 때의 조건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보면 길이가 100m인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4개의 방이 되어 있는 방을 만들 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넓이가 최대일 조건을 구하라는 거죠. 일단 얘는 요 길이를 x라 그러면 x가 5개가 있고요. 요 길이를 y라 그러면 y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줄의 길이가 100m이니까 5x 더하기 2y는 100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럴 때 넓이는요, 전체 넓이는 x 곱하기 y잖아, 그죠? 그런데 이 조건에서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풀 거야. 5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5x 곱하기 2y.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조건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때의 조건은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5x랑 2y가 같을 때 성립하잖아. 그치? 그때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y 대신에 5x를 집어넣으면 5x 더하기 5x가 100이니까 5x가 x가 얼마일 때야? 10x가 100이니까 x가 10일 때가 되겠지? x에다 10을 집어넣으면요 y는 얼마? 25일. 얘가 10이고 얘가 25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다.
뭘 구하라고 했어요? 둘레의 길이. 얘가 10이고 얘가 25면 둘레의 길이는 25, 25, 10, 10 해서 둘레의 길이는 70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이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 그러면 일단 조건식은 반지름이 10이니까 여기가 11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 100이 성립하겠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넓이는 어떻게 돼? 이게 x고 이게 y니까 2x 곱하기 y 넓이는 2xy가 되겠네요. 근데 쓸 수 있는 조건식이 이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제곱 y제곱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x제곱 y제곱이 얼마나 그랬어? 100 200. 야, x제곱에 y제곱에 이거는요 xy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50보다 작거나 같다. 나 틀렸다. 자, xy는 50보다 작거나 같은데 넓이가 2xy니까 2xy는 100보다 작거나 같아서 최대값이 100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는 니네가 풀시도록 하고요. 그 밑에 상문제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 계점 PA, B를 지나고 직선 OP에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그러면 두 양수 A, B에 대해서 PA, B라는 점은 여기쯤 있을 거고요. OP에 수직인 직선,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은 0,-B분의 1이니까 한 요쯤 있겠다. R은 0,-B분의 1. 자, 그럴 때 삼각형 OQR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Q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얘가 기울기가 A분의 B인데 얘는 수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지나는 점은 A, B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자, 걔의 X절편을 구하는 거니까요. Y에다 0을 넣죠. Y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절로 넘어가서 B분의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P가 되고 양변에 A분의 P를 곱해요. X 마이너스 A는 A분의 B제곱.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A가 되니까 요 Q의 좌표가 A 플러스 A분의 B제곱 콤마 0이다. 그제? 자, 뭘 구하라는 거야? 이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이 길이는 A 플러스 A분의 B제곱. 높이는 얘는 지금 음수니까 B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자, 얘를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은요 앞에는 2분의 1, 요거랑 요거 곱하면 B분의 A, 얘랑 얘를 곱하면 A분의 B. A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집어넣으면 되지. 크거나 같다. 2분의 1은 원래 있던 거고 얘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집어넣으면 2배의 루트 B분의 A, A분의 B가 돼서 1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별거 아니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코시 슈바르츠로 넘어가서요. 코시 슈바르츠 끝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코시 슈바르츠라고 얘기했죠. 뭐 별로 궁금하진 않겠지만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면
원래 정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 이름만 들어가는데요. 코시 아저씨하고 슈바르츠 아저씨가 같은 해의 논문, 동일한 논문을 발표하면서요. 두 사람 이름이 붙은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얘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제곱합을 곱하는 게 크거나 같다. 1차식 의 제곱합. 요런 식이 코시 슈바르츠 등식이라고. 자, 얘는 드보가 언제 성립해? 예. a 대 b하고 x 대 y하고 똑같을 때 성립해요. b가 똑같을 때. 얘는 3개여도 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A 대 B 대 C가 X 대 Y 대 Z와 같을 때 A 대 B 대 C가 X 대 Y 대 Z와 같을 때 B가 같을 때 성립하죠. 얘는 문제 풀 때요 여러분이 1차식을 잘 끌어와야 돼요. 얘를 써놓고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이라고 써서 얘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합시다. 코시 슈바르츠.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1차식을 먼저 쓰는 거야. 2x 더하기 3y 1차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 이제 아는 거 대입하면 땡입니다. 자, x제곱, y제곱이 얼마나 했어? 52라고 그랬잖아. 얘는 14. 그럼 얘는 26의 제곱이 되고 그럼 얘를 t라고 넣으면 t제곱 넘어가서 빼기 26의 제곱 0보다 작거나 t 빼기 26 t 플러스 26 0보다 작거나 t는 마이너스 26부터 26까지 지금 t가 이거야 2x 플러스 y 2x 플러스 3y를 t라고 넘어갔으니 t제곱 빼기 26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최대값 얼마? 26이지, 그죠? 예. 근데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2대 3과 x 대 y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럼 얘는 3x는 2y일 때 성립하는데 문제의 조건이 뭐였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50이잖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죠? 그럼 y는 2분의 3x니까 x제곱 더하기 4분의 9 x제곱은 52. 양면에 4를 곱하면 4x제곱 더하기 9x제곱은 4 곱하기 50. 13x제곱이 4 곱하기 50 약분 4가 되니까 x제곱은 4 곱하기 4 x는 4일 때 y는 얼마일 때? x에다 4 집어넣으면 요게 베타 요게 감마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36이 답이 되겠다. 좀 복잡하긴 한데 요걸 기준으로 식을 세우라고요. 코시 슈바르츠는. 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x 더하기 2y 적고 이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개수 1의 제곱, 2의 제곱, x 제곱, y 제곱.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알고 있는 게 뭐야? 얘가 5다. 얘도 5인데 이걸 t라고 넣으면 t제곱 빼기 2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t 빼기 25, t 플러스 25 0보다 작거나 같다. t가 x 플러스 2y인데 걔는요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까지. 틀렸는데? 이게 5지. 에이 바보.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풀면 되겠다고. 자, 세 번째 거 이거 3개짜리도 된다 그랬지. 1차식부터 쓰라고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x 제곱 y 제곱 z 제곱 집어넣죠. 얘는 얼마니? 9, 1, 4, 14. 그러면 얘를 t라고 넣으면 t제곱 빼기 2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t 플러스 2루트 7 t 마이너스 2루트 7 0보다 작거나 같다. t는 마이너스 2루트 7에서 2루트 7까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7이 답이 된다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제 한 페이지가 있는데, 자, 쉬운 거 먼저부터 풀게요. 자, 3x 더하기 4y는 5일 때 이거의 최소값. 아니 그냥 집어넣으면 돼. 1차식 먼저. 3x 플러스 4y의 제곱. 크거나 같다 3의 제곱, 4의 제곱.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아이씨,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 집어넣으면 땡이야. 예, 이 새끼 좋았어. 우진이가 좋았어. 자, 얘가 5라 그랬으니까 얘는 25고요. 얘도 25고요.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최소값이 1이 되는 거다. 예. 자, 그 다음 거. 가영아, 니 한번 하자. 자, 1차식부터. 1차식 뭐야?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 여기는 제곱 크거나 같다. 몇의 제곱 몇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여기는 b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집어넣으면 끝이야. 니네가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 거. 이것도 어렵네. 좀 있다가. 어려운 건 좀 있다. 요거랑 저 위에 거 어려워요. 좀 있다 합니다. 자, 쉬운 거 먼저.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딜레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요걸 x, 요걸 y라고 보면 일단 조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야. 그세요? 그런데 둘레의 길이 어떻게 돼? 요건 2x, 요건 2y.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4x 더하기 4y.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 그세요? 자, 그럼 1차식. 나연아. (1차식) 코시 슈바르츠에 쓸 1차식. 그거 맞아? 불러봐. 빠떼니까 더하기 4y 크거나 같다. 몇의 제곱 더하기 몇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여기는? 이제 집어넣으면 끝이라고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고 얘는 32니까 얘 t제곱 빼기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t 마이너스 4루트 2 t 플러스 4루트 2 0보다 작거나 같다. t는 마이너스 4루트 2에서 4루트 2 최대값이 4루트 2가 된다고요. 1차식 먼저 쓰라고 우리가 구할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래.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라 그러면 모서리의 길이의 합 x 4개, y 4개, z 4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조건식이 뭐예요? 얘가 3루트 3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3루트 3인 거지. 그세요?
가영이 했지. 신우진 학생 1차식. 예. 잠깐만요. 그 1차식. 어떤 식을 먼저 써야 돼 여기? 제곱 크거나 같다. 4x 더하기 여기는 아이 식으로 불러야지. 여기는 이제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집어넣고 풀면 된다고. 그세요? 할 수 있잖아. 얘는 48이고 얘는 얼마나 그랬어? 3루트 3이고 t제곱. 그세요? 그럼 t제곱. 이거 좀 어렵다. 왜 3루트 3이지? 이거는 이거지. 그지? 양변 제곱해서 이게 27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얘는요 t제곱 빼기 이게 얼마? 48 곱하기 2죠. 9 곱하기 144. 그럼 3 곱하기 12 36의 제곱 0보다 작거나 t는 마이너스 36에서 플러스 36까지 최대값은 36. 야 1차칙 써주고 호시 슈바르트 한 다음에 대입하면 된다고. 예. 자 얘랑 쟤랑 세 문제 좀 이따 15분 후에 해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예, 그거 빼고 이따 풀어올게요. 세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예. 일단 884번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원이 서로 접하고 있고 5원부터 5,3의 길이의 합이 6이다. 요 길이가 6일 때 세 원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될 조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을 R1, 이 원의 반지름을 R2, 이 원의 반지름을 R3라고. 일단 조건은요. 요 길이가 6일이니까 R1 더하기 2배의 R2. R2는 두 개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R3의 합이 6이야. 그럴 때 여러분한테 세원의 넓이의 합. 세원의 넓이의 합은요. 파이 R1의 제곱, 파이 R2의 제곱, 파이 R3의 제곱. 그러니까 파이를 빼 R1의 제곱,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 1차식. 자, 요 조건에서 이거하고 이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예. 김우진 군 여기 들어갈 거? 1차식 R1 더하기 뭐? 이게 들어가야지 그자. 2R2 더하기 R3 그죠? 여기 들어갈 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후딱후딱 불러.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아니 1차식을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식 중에서 1차식 이거밖에 더 있냐고. 이렇게 식을 만들고 대입하죠. 그럼 얘가 6이니까 여기는 36, 얘는 6. 약분하니까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6이니까 이거에 파이 붙이면 6파이가 세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지? 1차식 먼저 쓰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얘가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1대 2대
다시 R1 대 R2 대 R3가 1대 2대 1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죠. 이거 두 개. 그러면 R1은 2배의 R2니까 2배의 R2 더하기 2R2 더하기 R3도 2분의 R2가 되니까 얘가 6일 때. 그럼 3R2가 6일 때니까 R2는 2일 때가 되겠다. 그죠? 그럼 R2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R1도 1이고 R3도 1일 때. 얘는 반지름이 1이고 얘도 1이고 얘가 2가 될 때 이 최소값이 나온다고요. 그때 세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요? 4가 답이 되는 거야. 쉽지 않다고. 예. 영상도 보고 해설도 보고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x 더하기 y는 9일 때 이 세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얘는 일단 산술계야 쓰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풀기 위해서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y에 집어넣으면 얘가 9니까 2분의 9 루트 xy 루트 xy의 최대값은 2분의 9인데 이거 틀렸지 그죠? 4분의 9라고 해서 자, 두 번째 거 니은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쟤는 역시 산술 기하에 넣을까? 산술 기하에 넣으면 안 되겠지. 얘는 이거하고 이거가 구해져 있으니까 얘는요 1차식 x 더하기 y의 제곱 크거나 같다 1의 제곱 1의 제곱 x 제곱 y 제곱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알고 있는 거 얘는 9니까 여기가 81이 되고 얘는 얼마야? 2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분의 80 이거 맞네. 그렇지? 자 그런데 틱은 루트 x 루트 y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런 거 풀 수 있지 않나?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크거나 같다 루트 x의 제곱 루트 y의 제곱 그리고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얘는 얼마? 2 얘는 x 더하기 y니까 9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요걸 t라고 부르면 t제곱 넘어와서 빼기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t는 마이너스 3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얘는 양수니까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예. 맞겠지? 0부터 3루트 2까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이 문제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 풀이가. 그래서 얘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내가 풀이가 안 가도 그냥 어떻게 가지? 그래서 얘는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다. 예,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 요거 빼고 마무리해서 잘 풀고요. 센 B까지 마무리한 사람은 가시도록 하세요. 오늘 거만 다 마무리하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